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뒤 장이 열리면 오늘 삼성전자는 정말 중요한 확인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른다, 빠진다를 미리 단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전 거래일 흐름이 강하게 이어질 수도 있고 장 초반에는 눌렸다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시초에는 좋아 보였는데 장중에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측보다 확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강한 실적과 메모리 공급 부족, HBM4, 서버용 메모리, 파운드리 기대까지 여러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재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재료에 실제 돈이 붙어야 움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9시에는 첫 거래대금, 12시에는 오전 흐름의 유지 여부, 2시 이후에는 종가를 만드는 힘, 이 세 구간을 나눠서 봐야 오늘 삼성전자에 실제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아니면 아직 시장이 더 확인하려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으로 맞히는 날이 아닙니다. 시간대별로 확인하는 날입니다. 먼저 9시장 시작 직후입니다. 9시에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건 시초가입니다. 그런데 시초가만 보고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시초가가 높게 시작한다고 무조건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하게 시작한다고 무조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장 시작 직후 보는 건 시초가입니다. 그런데 시초가만 보고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시초가가 높게 시작한다고 무조건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하게 시작한다고 무조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장 시작 직후에는 전날의 감정, 밤사이 미국장 분위기, 선물 흐름, 단기 매수와 매도 주문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첫 가격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 30분입니다.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거래대금이 붙는지, 시초가를 지켜주는지, 눌렸을 때 바로 받아주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조용히 움직이는 것보다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방향을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9시는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장 시작 직후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한다면 그때도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강하게 출발한 뒤 버티느냐입니다. 시초가가 높게 형성됐는데 10분, 20분 만에 밀리면 단기 반발 매수나 갭 상승 후 매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초가 이후 눌림이 나오더라도 거래대금이 붙고 다시 고점을 향해 올라오면 수급이 살아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시초가를 지키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쪽 매도 압력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특히 삼성전자는 개인만으로 오래 밀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장 초반 강한 출발이 나오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출발하면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출발보다 유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약하게 출발해도 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 시작 직후 약하게 출발했다가도 9시 30분 전으로 저점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거래일 변동성이 컸던 종목은 장 초반에 매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도 자주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약하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약하게 시작한 뒤 더 무너지느냐 아니면 받아주느냐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약하게 출발했는데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저점을 높이면 시장이 아래 가격에서는 다시 관심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붙는데도 계속 밀리면 아직 매도 압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9시에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바로 끝났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저점이 낮아지는지 아니면 낮은 가격에서 받아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9시에는 삼성전자 혼자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는데 SK하이닉스가 약하고 반도체 장비주와 소재주가 따라오지 못하면 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리반도체, 후공정,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면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다시 들어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반도체 흐름은 대장주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장주가 먼저 방향을 만들고 그 다음 장비와 소재, 후공정으로 돈이 퍼집니다. 오늘 9시에 봐야 할 건 삼성전자 단독 반등이 아닙니다. 반도체 전체에 돈이 붙는지입니다. 삼성전자만 올라가는지 아니면 반도체 섹터가 같이 고개를 드는지 이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은 12시입니다. 12시는
오전 흐름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9시에 좋아 보였던 흐름이 12시까지 유지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9시에 강했는데 12시 전에 힘이 빠지면 단기 매수세가 약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12시에 봐야 할 건 오전 고점입니다. 오전 고점을 지키는지, 오전 고점 근처에서 계속 버티는지, 아니면 고점을 넘지 못하고 거래대금이 줄면서 밀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하게 출발한 경우에도 12시는 중요합니다. 장 초반에는 밀렸지만 12시까지 저점을 높이고 낙폭을 줄이면 시장이 다시 받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 약세가 12시까지 계속 이어지면 아직 수급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12시는 가격보다 흐름입니다. 오전 흐름이 유지되는지 변하는지 봐야 합니다. 12시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을 다시 봐야 합니다. 장 초반 수급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도처럼 보였는데 점심 무렵부터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초반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관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만 보고 오늘 하루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회복 흐름을 만들려면 외국인 매도가 줄거나 기관이 받쳐주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개인만 계속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면 주가는 위로 가기 어렵습니다. 12시에 확인할 건 단순합니다. 오전보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느냐, 거래대금이 죽지 않고 있느냐, 반도체 섹터가 같이 버티고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12시에는 코스피 전체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에 크게 눌리면 혼자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거나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반도체 대형주까지 같이 살아나면 삼성전자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이 강하게 출발한다면 그 강세가 반도체 중심인지 봐야 합니다. 장이 약하게 출발한다면 약세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장이 애매하게 움직인다면 결국 외국인 수급과 거래대금이 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개별 재료만 보는 날이 아닙니다. 코스피,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내 종목만 보면 불안이 커집니다. 시장 전체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2시 이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장 마감 전 2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그날 수급의 결론이 조금씩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오전에는 기대감이 움직이고 점심 무렵에는 눈치 보기가 나오고 2시 이후에는 실제 자금이 종가를 어떻게 만들지 보여줍니다. 삼성전자가 2시 이후에도 저점 부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직 매도 압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시 이후에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분을 지키면서 종가를 만들어가면 수급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답은 장 시작 직후가 아니라 2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은 감정이지만 종가는 자금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2시 이후에는 종가 위치를 봐야 합니다. 같은 상승이어도 종가가 고가 근처에서 끝나는지, 장중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하락이어도 저가 부근에서 끝나는지, 장중 저점에서 회복해서 끝나는지에 따라 다음 해석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재료 하나만으로 판단할 구간이 아닙니다. 실적, 메모리 공급 부족, HBM4,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 기대가 있지만 결국 시장은 수급으로 답을 줍니다. 종가가 약하면 다음 거래일도 수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가가 살아나면 단기 메모리 흡수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중 고점보다 종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최종 수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중에는 수급이 바뀌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집계를 봐야 진짜 답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는지, 매도폭을 줄였는지, 기관이 같이 받쳐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같이 봐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크게 붙었는데 종가가 약하면 매도 압력이 강한 겁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종가를 지켜주면 누군가 매물을 받아간 겁니다. 장마감 후에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최종 수급, 종가 위치, 거래대금, 이 세 가지가 다음 흐름을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시간대를 나눠서 봐야 할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만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한 실적이 나왔고, 메모리 공급 부족 이야기도 나왔고,
HBM4와 서버용 메모리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재료에 실제 돈이 붙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뉴스가 좋아도 수급이 약하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는 불안해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오면 재료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전체를 봐야 합니다. 9시, 12시, 2시 이 세 구간이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큰 그림은 아직 확인할 재료가 많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배경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커지면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까지 수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폭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HBM4도 계속 봐야 합니다. 시장은 삼성전자가 HBM에서 실제 고객사와 매출로 증명하는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수주와 숫자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큰 재료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재료가 주가로 이어지려면 오늘 같은 장 중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료는 방향을 만들고 수급은 속도를 만듭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니까 언젠가 오른다. 좋은 회사니까 기다리자. 이런 식의 기다림은 위험합니다. 기준 없는 인내는 방치가 됩니다. 진짜 인내는 내가 왜 기다리는지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기다린다면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HBM4가 고객사와 매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시간대별 체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리되 확인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 시장도 계속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강한 AI와 클라우드 흐름은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에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시장이 걱정했던 건 빅테크가 AI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었는데 클라우드와 AI 전망이 강하면 그 불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삼성전자와 연결됩니다. AI 투자가 계속된다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HBM이 필요하고 서버용 D램이 필요하고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국내 수급뿐 아니라 미국 반도체 심리도 같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반도체 장비주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도 중요합니다. 국내 수급과 미국 반도체 흐름이 맞물릴 때 삼성전자의 다음 방향이 더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면 오늘 삼성전자는 마치는 종목이 아니라 확인하는 종목입니다. 9시에는 시초가 이후 30분 거래대금을 봐야 합니다. 12시에는 오전 흐름이 유지되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이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2시 이후에는 종가 위치와 최종 수급을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답입니다. 강하게 출발해도 유지되는지 봐야 하고 약하게 출발해도 받아주는지 봐야 합니다. 애매하게 출발하면 거래대금과 수급이 방향을 정해줄 겁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날이 아니라 시간대별 기준으로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처럼 장 시작 전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운 날에는 좋은 뉴스보다 실제 돈이 어느 시간대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뉴스만 보면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메모리 공급 부족 이야기도 강했고 HBM4와 서버용 메모리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 뉴스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뉴스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테마로 번지고 테마 안에서 실제 거래 대금이 붙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와야 계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9시, 12시, 2시를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같은 삼성전자라도 아침의 반응, 점심의 수급, 마감 전의 종가 힘이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내 계좌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뉴스가 좋다고 내 보유 종목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돈의 방향입니다. 삼성전자에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SK 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돈이 퍼지는지 아니면 다른 테마로 이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전력 인프라로 가는지, 자동차 및 로봇 및 AI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만 보면 시장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급을 보면 돈이 전혀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테마, 종목, 수급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이 연결 없이 종목부터 잡으면 시장이 내 선택에 맞춰 움직여주기만 기다리게 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는 이 연결을 확인하는 투자 레이더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알림이 왔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판단해주는 자동운전 장치도 아닙니다. 장 시작 전에는 더더욱 방향을 단정하지 말고 장 중에 어떤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9시에는 어떤 테마의 거래대금이 붙는지 보고 12시에는 우전 흐름이 유지되는지 보고 2시 이후에는 종가까지 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여도 반도체 전체로 돈이 퍼지지 않으면 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쉬어가더라도 장비주나 전력 인프라로 돈이 이동하면 시장의 주도권은 다른 곳에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유자는 내 종목이 아직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좋은 회사니까 괜찮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9시에 거래대금이 붙는지, 12시에 수급이 안정되는지, 2시 이후 종가를 지켜주는지 봐야 합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섹터 전체를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기업까지 돈이 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종목이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으면 하루 변동성도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도 모르고 버티면 그건 인내가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현금 대기자는 이미 오른 종목을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 시작 직후에는 누구나 마음이 급해집니다. 강하게 출발하면 놓칠까봐 불안하고 약하게 출발하면 더 빠질까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일수록 9시에 바로 결론 내리기보다 12시까지 돈이 남아있는지 2시 이후 종가 힘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종목 이름 하나를 받는 용도가 아니라 시장의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오늘 시장이 반도체를 다시 사는지 아니면 전력 인프라나 다른 AI 테마로 돈이 이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종목 하나를 받으려는 용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장 시작 전에는 누구도 오늘 장의 최종 방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돈의 이동을 봐야 합니다. 9시에는 첫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12시에는 그 돈이 남아있는지, 2시 이후에는 종가까지 버티는지 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은 뉴스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수급은 기대보다 냉정합니다. 좋은 뉴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지 않고 불안한 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돈이 붙는 곳을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장 시작 전에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날일수록 알림을 매수 신호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시장의 온도계로 보는 겁니다. 어느 테마가 살아있는지, 어느 종목에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레이더로 활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면 반도체 전체로 돈이 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쉬어가면 돈은 다른 주도 테마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다음 대응을 더 차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 게임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장 시작 전부터 예측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9시에는 시초가 이후 거래대금을 봐야 하고 12시에는 오전 흐름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2시 이후에는 종가 위치와 최종 수급이 답을 줍니다. 삼성전자의 큰 재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HBM4,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 기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만으로 주가는 가지 않습니다. 실제 돈이 들어와야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대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방향을 미리 단정할 구간이 아니라 장중 수급을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장 시작 직후 반응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9시는 거래대금, 12시는 수급 변화, 2시는 종가 위치, 이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받쳐주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미국 반도체 그름과 국내 수급이 다시 맞물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이 보여줘야 할 건 돈입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승부는 예측이 아니라 확인에서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